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강사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적중 예상 특강 2월 독해 파트 리뷰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총 문제 7문제가 우리 자료실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간은 한 8분 30초의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우리 요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는요. 빈칸 채우는 문제예요. 자, 우리 보기를 보니까 구나 저를 가지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빈칸을 먼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by ing죠. 바로 뭐뭐 함으로써, 즉 뭐를 함으로써, 금지함으로써, 이 장치들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건 뭐냐? 과연 이 장치라는 게 뭔지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장치에 대한 부분이 슬쩍 나와 있네. 어디 나와 있습니까? 5번째 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다른 장치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 떴기 때문에 수식하는 구조가 될 거고요. 바로 얘네들은요. 신호를 소위 뭡니까? 전송하고 받는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아이들이 허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단어가 슬쩍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죠. 즉 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슬쩍 이제 prohibit, 금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장치라는 건 위에 방금 전에 나와 있었던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다른 장치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뒤쪽에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소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연결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신호를, 즉 여기서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장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신호가 사실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비행기의 어떤 기계 또는 항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뭡니까? 간섭할 수 있고 좀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장치들, 즉 다시 말하면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어떤 장치들을 만약 금지를 하게 되면 결국 뭐겠습니까? interfere, 소위 이제 방해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제 방해받지 않는 상황이 되니 이거를 또 슬쩍 돌려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답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방해받지 않아요. 소위 항해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답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승객의 어떤 안전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게 빈칸 채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빈칸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한 이 빈칸에 나와 있는 정보 같은 것들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치라는 게 결국은 위에 나와 있는 텔레비전, 라디오, 다른 장치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보니까 뭐냐?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장치를 금지를 한다는 건 결국 뭐가 될 거냐? 신호 주고받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 신호를 주고받게 되면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비행기 어떤 장치적인 부분 또는 어떤 이런 항해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저희 막을 수 있다. 좀 교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현재 그러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표현들이 패러프레이즈 될 수 있는 건 뭐냐? 승객의 어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보니까 연결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 무조건 뭡니까? 보기를 먼저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연결어 문제는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앞뒤 문장 간의 어떤 논리적인 프레임을 잘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좀 집어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A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양보의 연결어죠.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언제 쓴다라고 했습니까? 앞뒤 문장 보셨을 때요. 앞문장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가져야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문장 보고 뒷문장 봤을 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좀 물음표가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for example입니다. 우리 for example 하게 되면 예를 들어죠. 말 그대로 이제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예시가 돼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alternatively입니다. 우리 alternatively 하게 되면 대신에 라는 뜻이 되고요. 이 alternatively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뭐냐? 추가적인 대안 제시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가는 방법에는 지하철이 있어요.
그리고 뒷문장을 보니까 버스도 있던데요.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뭐가 될 거냐? 이런 추가적인 대안 제시 프레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럼 마지막 D번에 보시면 on top of that 하게 되면 게다가의 뜻이 되죠. 게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첨가, 추가 연결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 한 프레임이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절대로 비슷한 내용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자, 우리 한번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앞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명령입니다. 소위 이제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행정명령, 즉 노예 해방 선언은요, 공식적으로 350만 명의 사람들을 소위 이제 자유롭게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어디에 있는 남부연합에 있는 소위 남부연합 영토, 영역에 있는 한 350만 명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주인들은요, 즉 그곳에 있는, 즉 남부연합 쪽에 있는 이 노예 주인들은요, ignore, 무시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시란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행정명령,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하면 노예를 풀어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정명령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노예 해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뒷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언은요, 즉 위에 나와 있는 이 노예 해방 선언은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in ing죠. 자, 우리 이런 표현들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by ing라는 표현이 있었죠. 바로 이제 뭐뭐 함으로써. 이왕 또 이제 in ing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같이 연결하셔서 우리 on 또는 without. 우리 on 대신에 upon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다음 지금처럼 in ing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on ing나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독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거처럼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보니까 이 노예해방 선언은요, 주요 역할을 했답니다. 바로 뭐 하는 데 있어서요? grant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 grant 같은 경우 지금처럼 동사로 쓰일 경우에 뜻은 뭡니까? 주다. 또 이제 grant가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보조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는 데 있어서, 그런데 누구를 주는 데 있어서 자유를, 모든 노예들한테 결국에는 자유를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앞뒤 문장의 프레임을 우리가 보셨을 때, 자, 우리 아까 연결해 보니까 nonetheless,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예시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대안 제시 프레임을 우리가 봐줘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 프레임으로 가져야 될 거냐? 여기서 우리가 메로 초이스로 가져야 될 건 뭐겠습니까? A번으로 가져야 될 거다. 왜냐? 아까 보시면 분명히 노예의 이 주인들은요, 거부했다, 무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뒤쪽엔 당연히 뭐겠습니까? 노예 해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과 어떤 상반되는 부분으로 지금 보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노예들한테 자유를 줬다. 모든 노예들한테 자유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때 갈 수 있는 프레임은 뭐냐?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으로 봐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겠느냐? 답은 A번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보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앞의 내용 보고 뒷문장 봤을 때, 뒷문장을 보셨을 때 이게 이제 물음표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앞쪽에 보면 노예 주인들은 노예 해방 선언 또는 이 노예 어떤 행정명령, 다시 말하면 노예를 해방시켜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정명령을 거부를 한 거거든. 무시했어. 그럼 뒤쪽에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 노예 해방 못된 걸로 나와줘야 돼요. 순리가 되려면. 노예가 다 해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왜? 라고 하는 물음표가 떠오르게 될 거다.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게 지금처럼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연결가 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우리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A 다음에 B 나오는 게 맞아요?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아요?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아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중요 포인트는 뭡니까? 우선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필요한 스텝이 있죠. 바로 이 지문에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누군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 B, C, D 보시고 관련이 없는 것들을 골라줘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A 다음에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다. 정확히 이거는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지문에 대한 중심 소재, 주제가 누군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가요, 경고를 하고 있대요. 캘거리 주민들한테요, 뭐 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느냐? 자, 준비하세요. 뭐를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요, 엄청 추울 거예요. 라고 소위 준비하라고 나름대로 경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엄청 추울 거다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A번 가봅시다. 자, A번에 보시면 confront 하게 되면서 이 뭡니까? 한냉 전선이요. 지금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그러면서 북극의 어떤 기온, 그 다음에 폭설을 같이 가지고 와요. 결국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딱 보면 나오죠. 아, 소위 다음 주에 어떤 기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B번에 보시면요. 기온은요, 떨어질 거예요. 한 10도 이상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뭐다? 나름대로 이제 일주일 내내 어쨌든 계속 기온이 낮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계속 이 다음 주에 대한 상황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봐도 아, 이 지문에 대한 어떤 중심 소재, 주제라고 한다는 건 뭐다? 다음 주에 어떤 기상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C번을 보면 캘거리의 어떤 겨울 기온은요, 보통 fluctuate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바로 뭐 때문에? 따뜻한 치누크 바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져야 된다. 아까 정확히 우리는 뭐였습니까? 캘거리, 물론 캘거리에 대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딱 좁혀지죠. 다음 주에 어떤 캘거리에 대한 상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C번은 전반적인 어떤 캘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 소위 이제 특정 정보냐 일반화된 정보를 우리가 좀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될 거다. 그럼 마지막 D번 한번 가볼까요? D번에 보시면 이렇게 낮은 온도에 더해서 우리 주민들은요 또 준비해줘야 돼요. 즉 뭐까지? 50m, 즉 50cm의 어떤 눈이 쌓인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캘거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소위 이제 특정화된 부분이냐 일반화된 부분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것들은 다 다음 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머지 이 C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화된 어떤 캘거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어를 좀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 fluctuate 같은 경우 이제 소위 오르락 내리락 하다의 표현이 될 거고요. 소위 이제 이렇게 좀 뺄까요? 올라가다. 상승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독해에 좀 많이 나오죠. soar 라든지 또는 skyrocket 이라는 표현도 다 똑같이 뭡니까? 올라가다, 상승하다의 뜻이 될 거고요. 어차피 상승하다 봤으니까 이번엔 우리 또 하락하다 한번 봐볼까요? plummet이라는 표현, 하락하다. 하나 더 가보면 plunge라는 표현이 있죠. P-L-U-N-G-E. 다 똑같이 이건 뭡니까? 하락하다, 떨어지다 뜻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제 지문에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fluctuate, 오르락, 내리락 하다. 그 다음 지금처럼 상승하다, soar, skyrocket. 그 다음에 떨어지다, plummet. 또한 plunge, P-L-U-N-G-E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거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 문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제 문제 같은 거 보실 때는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셨을 때 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어떤 관계, 소위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상세 설명인지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상세 설명은 결국은 첫 번째 문장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첫 번째 문장과 또 이 새로운 내용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거다. 우리가 주제라는 건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다. 통합적인 내용으로 좀 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이는 연결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거다. 뭐 대표로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 반대적인 어떤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제 그런 내용도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 또는 원인과 결론을 이끄는 어떤 그런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 다음에 나오는 아이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뽑아내는 결론이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주제가 될 가능성이 또 크겠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민에 대한 논쟁이죠. 유럽 내에서 이민에 대한 논쟁이 일반적으로 이제 focus on 집중하고 있어요. 뭐에 좀 집중하고 있느냐? 난민들한테.
난민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동사이라 ing니까 수식하는 구조가 될 거고요. 이동하는. 그런데 어디에서 이동하는? 중동 지역에서 소위 중유럽 또는 동유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난민들한테 보통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민, 소위 옮기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그런 내용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제 뒤쪽에 보니까 놀랍게도 100년 전에 바로 이런 똑같은 주장, 즉 이민 별로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런 똑같은 주장이 사실은 사용됐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사용이 됐느냐? 유럽 이민자들한테 사용이 됐대요. 바로 어디로 이동을 하는? 미국으로 이동하는 유럽 이민자들한테 사용이 됐던 똑같은 주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 우리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 우리 few 그다음에 little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a few나 어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조금이란 뜻이 돼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few나 little 같은 경우 얘네 자체가 뭐가 되느냐? 부정의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부정이랑 우리 어디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동사에다 붙여줘야 될 거고요. 아니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오늘날, 그러나 오늘날 사실은 뭡니까? 듀투하기는 뭐뭐 때문에죠. 어떤 유럽인들의 어떤 이런 이민으로 인해서 문화가 붕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앞쪽에서 보면 이민으로 인해서 사실은 별로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던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유럽인의 어떤 사회들은요. 지금 반이민 논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때 본인들한테 이용이 됐던 반이민 논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B번에 보시면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어떤 이민은 해롭다. 만약 우리 아까 앞쪽에 보시면 그냥 여기서 이민은 해로워요. 만약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B번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뒤쪽에서 소위 뭡니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라고 하는 건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전체 내용 다 포함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따져보게 되면 B는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C번은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국제 이민은요. 100년 동안 존재를 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100년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100년 전에 이런 똑같은 주장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이민이라는 게 100년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또한 D번에 보시면 이민자들은요. 문제를 야기해요. 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따져보게 되면 B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이민자들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소위 이제 이민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이런 걸 주제로 우리가 뽑아낼 때 해롭다, 문제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전체 내용을 통합을 하게 되면 답은 뭐가 될 거냐. 답은 A번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추론 문제를 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추론 문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접근법,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지문 내용만 가지고 추론을 좀 해줘야 될 거다. 절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 골랐을 때 그 답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지문에 있어줘야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줄어든대요. 얇아진답니다. 바로 뭐가? 지구의 오존층이 점점 더 얇아지는데 이게 상당히 뭐가 되느냐? arrest가 됐대요. 자, 우리 arrest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체포하다의 뜻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arrest의 뜻은 저지하다. 그래서 이 지구 오존층이 점점 더 얇아지는 것이 꽤나 저지가 됐어. thanks to 바로 뭐 덕분에? 포괄적인 어떤 국제 협약 덕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쪽까지 쭉 어떻게 소위 이제 이 오존층이 좀 소위 얇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저지가 된 상황에 대해서 쭉 이제 상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중요 포인트죠. 그러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however 전까지는 오존층이 점점 더 얇아지는 게 적어졌더라. 많이 좀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바로 이 오존을 나름대로 좀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 조금 더 뭡니까? 개선됐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오존층이요. 소위 뭡니까?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 즉 뭐 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발견들은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즉 오존층을 나누어 이제 회복시키는, 즉 복구시키는 작업이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대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however 사이에 두고 앞쪽에는 오존층 많이 좋아졌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뒤쪽에서는 근데요 방법이 조금 새롭게 나왔어요.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오존층을 보니까요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좋아진 건 아니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바로 답 나오네요. 답은 A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오존층을 나누러 뭡니까? 복구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보시면 정확한 근거 나와 있죠. 바로 이 오존층을 나누러 복구하는 이 작업이 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뭡니까?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 뭐냐? 빠르게 회복되고 있네.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거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보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은 이 어떤 복구 작업도 멀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 뭐가 될 거냐?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즉 속도가 좀 느려서 뭔가 좀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다이렉트 추론이 돼줘야 되고, 또 정확한 그 답에 대한 근거가 지문에 있어줘야 된다.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위쪽에 이제 B번에 보시면 최근의 연구는 그런데 뭐다? 에러를 포함을 하고 있다. 소위 실수를 포함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소위 상부, 이 성층권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참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잘 봤는데 소위 이제 오존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번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번에 보시면 산업 어떤 화학 물질 같은 것들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뭘 하게끔? 오존가스가 좀 덜 포함이 되게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어떤 산업적인 어떤 화학 물질을 뭐 다르게 만들었으면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보시면 국제 협약 때문에 사실은 오존층에 주는 것이 좀 막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뭐다? 답은 A번으로 가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어 하나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comprehensive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아까 봤었는데, 이 단어의 이제 동사형이 comprehend라는 단어가 될 거고요. 우리 comprehend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이해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뭡니까? 포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두 번째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포괄하다, 포괄적인 어떤 국제협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 좀 더 가볼까요? 자, 우리 요 단어도 있어요. apprehe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prehend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네. 잘 보셔야 되겠죠? 우리 apprehend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해하다. 두 번째, 체포하다. 세 번째, 염려, 우려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다. 두 번째, 체포하다. 세 번째, 염려, 우려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번,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지문 2문항의 문제고요. 자,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신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correct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7번 문제는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correct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비교, 대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우리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즈라는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A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포르테 은행에 계좌가 있대요. 즉 리플리 아이스드 티는 소위 은행에 계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쪽에 우리 양식서를 이제 보셨겠지만 바로 이 양식서가 국제음료 박람회에 대한 양식서인 것 같고요. 아마 이 국제음료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어떤 그 신청서라고 할까요? 소위 자리를 좀 만들고자 하는, 장소를 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청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아까 포르테 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포르테 은행은 보니까 맨 뒤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바로 이 포르테 은행은요, 아까 우리 아이스드 티가 갖고 있는 그런 계좌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렇게 소위 뭡니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 신청해, 그러면 돈 내, 돈을 어디로 보내? 바로 이 은행으로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져보게 되면 사실은 이 리플리 아이스드 티에 대한 어떤 계좌가 아니라 바로 이 국제 박람회의 계좌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계속 볼까요? 자, 보니까 B번에 보시면 세 자리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리플리 아이스드 티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이제 냅니다. 그런데 돈을 $4,000를 지금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4,000달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앞쪽에 또 다시 보면 4,000달러 보니까 이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00달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뭐냐? 부스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B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C번에 보니까 12장의 입장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앞으로 갑니다. 자, 앞에 보시면 4,000달러를 낸 상황이고 이 4,000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디럭스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입장권을 몇 개를 준대요? 4개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개 입장권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D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레이스드 T 같은 경우에는요. 조기 등록 기간을 소위 놓쳤다. 소위 조기 등록 마감 기한을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분명히 이제 뭐였습니까? 이 4,000달러를 지금 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4,000달러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뭐로 나와 있느냐? After May 3 이렇게 나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5월 3일 이후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사실 조기 등록을 만약 했다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3,000달러를 냈을 텐데 뭐 밑에 보니까 뭐 소위 뭐 회원이든 회원이 아니든 간에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4,000달러라는 건 결국 뭐가 될 거냐? 조기 등록의 금액이 아니라 소위 이제 그 이후에 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를 쓰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그쵸 D번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무조건 문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그대로 주지는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시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IABI는요. 소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뭐를 부과하느냐? 프리미엄을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소위 할증료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for what? 즉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할증료를 부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증료를 부과하게 되는 조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대로 주지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시로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할증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슬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200달러가 추가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소위 할증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증료를 붙이는 경우는 바로 뭐였습니까? 코너 자리는요. 소위 200달러를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할증료를 붙이는 어떤 이유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제 코너 자리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서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지문 다 보시고 문제를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문제를 놓치시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1지문 2문항은 먼저 문제를 보시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좋은 문제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해커스.